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일단 이 상승 파동은 280을 보이지 않다. 다만 이퍼스가 되더라도 이거 오판 카운팅이 되더라도 되돌림이 한 번 더 상승분은 남아있다. 그래서 이 저점부터 이 고점까지에 대한 상승분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나 그래서 공통적인 그렇다면 이 저점부터 이 고점까지는 이미 한 파동을 만들어냈고 그 파동 이후에 대한 되돌림 지금 깊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저점은 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을 지킨 이후에 내려갈지 아니면 추가적인 그냥 되돌림이 깊었고 이제 상승할지 이 두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기를 알기 위해선 이 내려온 파동을 한번 카운팅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카운팅에 맞춰서 이 추가적인 상승 이후의 하락이든 추가적인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든 그 부분을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일단 저는 여기서 롱을 진입은 했어요. 요 구간에서 진입은 했습니다. 여기 딱 저점에서 언저리에서 롱을 진입을 했고요. 손절 라인은 당연히 전저점 정도의 요 라인에다 손절을 해놨고요. 누가 봐도 손절이 가장 짧은 곳이죠. 그리고 왜 여기서 롱을 탔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매매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15분 봉을 볼 때 최고점부터에 대한 카운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서는 이렇게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겼어요. 이 15분 봉입니다. 이전 고점보다 얘가 높게 형성을 했었고 고점을 돌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히든 하다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추세를 깨면서 일자로 돌파했을 때 과매도 구간까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죠? 이 저점을 돌파하기 전에 RSI가 더 많이 내려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파동으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위에서 히든 하다가 나왔고 내려왔을 때 히든 상승이 나온다. 그럼 단기적으로 최소한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롱을 진입해 볼 필요는 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롱을 진입을 했어. 즉 앞파동에 대한 되돌림에 한 0.5쯤에 진입을 했다고 쳤을 때 그럼 진입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빠지는, 즉 본절이 났거나 손절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매매에 있어서 내가 이거 올라가겠지 하고 나서 버티면 손절이 나고 또 본절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손절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전 파동에 대한 확장값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앞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의 하락분이잖아요. 즉 이 파동에 대한 얘가 되돌림이었고 그리고 하락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빙, 일자 무빙으로 내려왔죠. 상승 다이버스가 형성이 되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이 라인들은 5분 봉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15분 봉, 1시간 봉에서는 상다가 걸리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면서 되돌림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지금 형태처럼 그럼 되돌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떨어져 줘야지 이렇게 상승 다이버스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원웨이브로 떨어지게 되면 15분봉이나 5분봉 이하인 파동들, 그러니까 소파동 간에서는 상다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분봉에서는 스캘핑 자리들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한 파동을 마무리하는 파동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파동을 봐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되돌림이 주고 내려와 줘야지 상다가 큰 봉상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야지 최소한의 한 파동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형성이 돼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이 구간이 일자로 돌파했다는 거는 뭐 1.618이나 이런 라인들 있죠. 이 1.27이 이런 라인들에서 타긴 쉽지 않죠. 왜냐? 상승 추세를 돌파한 자리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는 상다가 걸리지 않는 구간이어서 패스입니다. 그렇다는 건 다음 매물대까지 기다려 봐야겠죠. 그럼 최소한 이 자리부터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매매를 했을 경우 팁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파동에 대한 확장값인 이 213 라인까지 형성을 했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자리나 아니면 요 자리에서는 진입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반등을 해줬지만 다시 빠지는, 여기도 약반등 했지만 다시 빠지는 형태를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 못해도 본절이에요. 또는 손절이 났어도
진짜 약손절 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큰 손절이 났다? 그럼 매매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엘리엇 매매를 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파동 카운팅을 했을 때 여기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인지를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333 나왔고 되돌림이 얘가 만약에 C펄스라면 뭐 1, 2, 3, 4, 5파동이 끝이죠. 한 파동이 마지막 5파동이 끝인데 5파동 카운팅 여기가 되지가 않아. 그러면 아 이거 불규칙 파동인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불규칙 파동이 아니라면 혹시 엔딩 다이아고날로 만드나? 근데 보시면 엔딩 다이아고날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그러면 이 앞파동 자체가 아 임펄스는 아니겠구나. 여기서 A, B, C는 만들 수 있겠지만 임펄스는 아닐 수 있겠구나. 다음 파동이 더 완벽하게 앞에 거를 또 다시 증명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얘가 5파동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자 무빙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1, 2, 3, 4, 5 아니냐 이렇게 대충 카운팅하게 되면 매매 전략이 변경이 됩니다. 즉 이런 구간에서 5파동 카운팅 했다면 매매 전략으로 해서 롱 타기 좋은 자리지만 임펄스 파동 카운팅을 하지 않았다면 좀 더 신중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다. 파동 카운팅을 앞에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매매 전략의 형성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파동 만들었고 되돌림 이후에 얘가 5파동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는 건 원웨이브 한 파동이고 되돌림이 뭐 불규칙이든 또는 한 파동 되돌림 살짝 주고 Y에 대한 연장 파동으로 봐야 된다.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되돌림이 너무 깊죠. 계속 약반등하면서 계속 떨어졌어요. 지금도 저점은 지키고 있지만 이전에도 반등했듯이 지금도 반등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냥 공통적인 데만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진입한 근거도 같이 연달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앞에 파동을 임펄스로 보지 않았고 이전에 상승했던 구간에서 반등은 해줬지만 다시 깨는 파동이라면 X 파동을 하방 이탈을 할 수도 있겠다. 즉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위의 상승분으로 봤었는데 그렇지 않고 618, 0.618을 돌파한다는 건 이전 파동에서 샀던 사람들이 다 마이너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매도세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길어지긴 했으나 1번 메인 관점은 뭐였죠? 여기가 돌파해서 한 번 더 내려오면 더 좋은 롱자리가 생긴다.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 방송을 좀 연달아 오늘 방송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롱탄 근거는 한 파동 완성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Y에 대한 연장선이라면 이 파동 한 파동 만들었고 되돌림 만들었고 그리고 요렇게까진 가능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한 번 했는데 다시 깼죠. 그러면 3개 파동 만들었으니까 되돌림 위에 얘가 X 파동이고 3파동 만들겠구나. 333, 333. 그러면 우리가 아는 W, X, Y죠. 요 부분들을 체크해 봤을 때 이렇게 카운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전 저점을 지키고 있고 그러면 내가 333 파동 카운팅을 했을 때 그리고 상승 다이버스가 계속해서 중첩되고 있어요. 이전 저점부터 해서 이렇게 걸려 있고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일단은 건 중첩이 되고 있고 중첩된다는 건 최소한 이 저점을 깨기 전에 한 번은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 반등은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 정도예요. 또는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저는 본절이 나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전 본절에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서 본절로 변경을 이따 할 겁니다. 일단은 그런 이유로 진입을 했고 그럼 피보나치 값을 작도했을 때 앞에 W 파동이고 되돌림 이후에 재차락이었을 때 연장 파동이죠. 연장 파동은 보통 이 213까지 연장되거나 아니면 1.618까지 연장이 돼요. 연장 파동이 있어서 이 파동 이후에 되돌림 이후에 한 번 더 빠지는 게 일자로 나왔었죠. 이게 세 파동 카운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내려왔고 되돌림 줬으니까 한 번 더 최소한 333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왔을 때 이 213을 오기 위해서는 저점을 깨야 돼요. 그러면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죠. 그럼 어디죠? 이전 피보나치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진입하고 전저점 손절 걸면 손절 라인이 타이트하겠다. 즉 지금 진입해서 여기서 익절을 지금 하더라도 저는 1대2 정도는 나와요. 손익비가. 아파동에 대한 확장가. 그러니까 되돌림이 짧았다는 거죠.
이 되돌림이 짧은 이유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하방 이탈을 하면서 만들어진 파동이기 때문에 되돌림을 좀 짧게 주고 매도세가 강하게 만들어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부터 여기까지 피보나치를 작도했을 때 1.618 구간이 지금 반등하는 구간이고, 그리고 Y에 대한 확장값을 봤을 때는 1.786 라인, 이 213은 저점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 파동 카운팅은 되지 않기 때문에 피보나치 값은 버려두고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까지는 확인하려고 매매를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일까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기간 하락이었다면 여긴 뭐죠? 가격 하락일 수 있다. 얘가 W면 얘가 X가 만들고 Y 하락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 무빙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건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618 돌파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의 하락분으로 보는 게 메인 관점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같았으면 상승을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 계속 내려갈 거 생각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다들? 시간봉으로 볼게요. 우리가 이게 계속 하락할 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전 이 저점을 깨지 않았잖아요. 이거 지금 아직까지도 이 매물대에서 놀고 있어요. 매물대에서. 이 상승 파동 이후에 되돌림 주고 바로 올라가면 좋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라오게 돼도 공통 숏자리 생길 거고, 그리고 욕심부려서 여기까지 먹지 않고 부분 익절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큰 상승을 바라보는 것보단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매물대 구간이다. 그래서 도미넌스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롱을 받아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 저점을 깬다고 하더라도 롱 자리는 나와요. 근데 일단 깨기 전이고 아직 매물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메인 관점으로는 이 Y 하락까지는 바라본다. 그리고 이 Y 하락이 있은 후 반등을 하겠지만 고점 돌파하는 거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더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저점을 깨게 되면 이 고점 돌파하기보단 되돌림이 하락분까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조금 더 하다가 상승으로 만들거나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구간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메인 관점으로 봤을 때 Y 한 번 더 하락을 바라보고 있고, 한 번 더 하락 이후에 롱을 진입해 볼 생각이고요. 그건 동일합니다. 그 롱 자리는 앞파동에 대한 확장값을 확인한 후에 이러한 라인에서 받아볼 수 있겠어요. 1.272 거기 구간이 94,000 라인 94K죠. 그 94K 언저리 부분이고, 저기서 딱 올라간다기보단 이러한 라인에서 언저리에서는 상승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94K에서 95K 언저리쯤, 여기가 깨지면 이 저점 깨러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최소한 내려오게 되면 이런 라인은 지켜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손절 라인이 된다는 거죠. 지켜주고 상승해줘야지 뭐 이고점을 따든 아니면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까지는 주든 형성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내려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알트 좀 정리하고 내려왔을 때 알트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매매 전략이 좀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노선 지켜야 될 구간들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매매 전략이 조금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롱을 탔냐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시간봉, 뭐 4시간봉에 대한 매매 전략인 거지, 작은 분봉, 15분봉, 5분봉에선 여긴 롱 타점이에요.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려온 파동에 대한 가속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롱을 탔다는 건 손익비도 좋을 뿐더러 내려온 파동 카운팅이 임펄시브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즉 연장돼서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롱도 탔고
그 부분은 이 마지막 333 파동에서에 대한 한 파동은 마무리 질 것 같다. 즉 이거에 대한 되돌림은 줄 거다. 라고 해서 요만큼 먹으려고 롱 진입한 거예요. 손절 라인은 요만큼, 이 저점이니까. 그럼 손익비적으로는 최소한 제가 마지막 한 반익절까지 하는 데 있어서는 한 1대 한 8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너무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의 하락분까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요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될지 되돌림 이후의 하락으로 형성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파동 카운팅은 여기서 마무리 지고 요거에 대한 하락분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W고 X고 Y 파동은 가격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매매를 해봐야겠죠. 단기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다시 내려갈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로 진입을 해본 겁니다. 스윙할 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 줬어. 그래도 저는 어차피 반익절만 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반은 들고 간다. 만약에 떨어진다? 본절 나간다. 다시 내려와서 잡는다. 이 매매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파동으로 만들었을 때 알트는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는 여기서 25%만 익절해놓고 25%만 익절해놓을게요. 일단 도미넌스를 먼저 봐야겠죠. 도미넌스는 어떤 상황이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분명히 비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비트는 여기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쯤 왔어. 이렇게. 근데 도미넌스가 상승한다? 아, 알트가 빠지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비트의 매매 매수가 몰린다기보다는 월요일 이제 시작하는데 한 주간 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바.